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데이 4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니, 법령 아니고 여기 법으로 좀 지워주세요. 여기는. 이제 신규 이론서가 우리가 내려왔는데 그 2차 시험 보는 내용이죠. 이론서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 지금 이 과목에 해당하는 이 농업재보험법 그리고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 요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2차 내용에도요. 2차.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 2차 시험에서도 비중 있게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그 1차에 있는 이 내용이 2차 그쪽 교재 그 이론서에도 실려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할까요?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죠. 1차 공부하면서요. 2차에도 실려가 있다. 근데 2차에서는 비중 있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어차피 2차에 있는 내용이니까 열심히 이번에 보신다는 마음으로. 자,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조입니다. 목적해가지고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농업재해보험법 제3조 이제 이 뒤로 나오는 이 농업재해보험법은요 이 워딩은요 이제 앞으로 이걸로 그냥 말한대요. 그냥 법이라고. 예, 그거의 시행령이기 때문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 이제 이하는 이제 심의회라고 그냥 한대요. 위원장 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형식적인 얘기죠. 자, 회의 해가지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란색 형광펜 한번 들어볼게요. 심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여기까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까지 노란색 형광펜 의요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대요. 심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여기까지 노란색 형광펜 치겠습니다.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한 사람들 과반이 찬성을 해야 그 의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형광펜을 쳐놓고 다시 우리 연필을 잠깐 들어가지고 연필로 동그라미 좀 칠게요. 자, 3분의 1 이상 그리고 과반수 그리고 또 과반수.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장난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여기들 괜히 뭐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2분의 1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봐보세요. 잠깐 뭐 심오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심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여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를 3분의 1을 5분의 1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문제는 딱 이상하게 확 보이죠?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고 가면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거만 딱 맞춰놓으면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 확인을 하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족보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나왔다. 앞서서는 자 확인하시고 자 위원회 해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농장 그리고 회장 그랬죠. 농장 또는 회장은 법 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단 각 호에 그게 이 법 제3조 제4항 제1호가 뭐냐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대요. 어떤 경우요? 이런 경우요. 딱 몰라도
이 4개가 나왔네? 아유, 문제 내기 좋겠다. 그죠? 보기 4개 딱 좋겠잖아요. 보기 4개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다른 놈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것도 문제 나온 걸 잠깐 보면 뭐가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저기 있는 거에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거 하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놨네요. 문제를. 그죠? 네, 그래서 1차 시험은 여러분들 이 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족보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심의의 다음 각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대요.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보험 심의회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이제 깔만 맞추시면 돼요. 요놈하고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분과위원회. 어업재해보험 심의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하냐?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어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여기만 지금 달라지죠. 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들어서 분과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분과위원회 거니까 조금 비교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좋은 게 바로 밑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 드릴게요. 심의회는 여기는 지금 분과위원회는 그랬고 여기 이제 심의회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인데 이제 비스무리하게 느껴지니까 이거 헷갈려라 하고 문제 내기 좋거든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 포함이죠.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한 줄 써놓을게요. 연필로. 이제 비교하라고요. 중간에 말을 앞에는 심의회로 시작해놓고 설명은 분과위원회 거 써버릴 수도 있고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숫자들 좀 잘 봐야 돼요. 이 숫자들 아시죠? 근데 고맙게 1명 포함 9명이고 심의회는 1명 포함 21명이라 이렇게 조금 비교하기는 좋게 해놨어요. 숫자 그대로 좀 비교하세요. 여기 또 21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여기 9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헷갈려 봐라 해버리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지명.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그리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한에는 뭐 제1조 1항 및 제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한다. 자, 족보 37번.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상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급 받으면서 일한 거는 그것까지 주진 않겠다라는 거죠.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보험이 재보험의 종류 그죠? 내용 잠깐 보기 전에 여기 형광펜 여기 녹색 형광펜 들어가지고 여기 질병에도 좀 체크할게요. 요 위에 거 요거하고 색깔 똑같았거든요. 여기 형광펜이 이상하게 빠졌더라고요. 자, 재보험의 종류 농작물, 임산물 재보험은 쌤이 2차에서는 이거 우리가 자조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및 보험 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정해서 고시하신다네요. 자, 가축 재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 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대통령령 아니고 농장이 정해서 하나오요. 자, 양식 수산물 재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 목적물로 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자, 수산질병까지. 우리 보라색으로, 우리 약수 광고 있죠? 보라색으로 형광펜 칠해주세요. 자, 보험 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작물 재보험. 자, 여기도 보니까 농장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하나 치고 갈게요. 보험 가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아니고. 자, 1의 2 임산물 재보험 제5조에 따라 농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가축 재보험은 역시 농장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여기 보험 가입자 이걸로 그냥 하나 친 거예요. 양식 수산물 재보험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식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38번 족보. 재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 약정 체결 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대요. 그리고 농장 또는 회장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거 내용. 딱 번호까지 매겨진 게 시험 내기 좋겠죠? 자, 약정 기간에 관한 사항,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대요. 이거 여러분들 140페이지 우리 페이지로 14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는 워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지금 시행령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14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족보 7번에 우리 책 140페이지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해가지고 우리 거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관을 말한다라고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재보험법 제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장 또는 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포인트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하나 하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해가지고 이거 조금 표가 호흡이 길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 손해평가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좀 먼저 봐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해가지고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 보험에 해당하는 그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재해보험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이걸 하나 딱 기준을 딱 잡으면 그 뒤로는 같은 내용인데 그 해당 보험의 깔에 맞춰서 그 미세한 내용만 조금씩 딱딱 워딩만 바뀌어져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쳐놓은 부분을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재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자, 이런 사람이 그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다. 농사를 지었으면은 5년. 자, 공무원으로, 여기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지도, 농산물 품질 관리,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공무원은 3년. 농업인은 5년 그 이상, 그죠? 3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에서 뭐 농작물 재배 관련 과목을 관련 있는 과목이야겠죠. 뭐 전혀 뭐 체육 선생님이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원은 5년 이상, 고등학교 선생님은 5년 이상. 근데 교수급으로 가요. 조교수 이상. 그러면 이거는 3년 이상 다시. 그래서 뭔가 조금 이게 딱 결이 나눠지지 않아요? 농사지었으면 5년, 공무원은 3년, 고등학교 선생님은 5년, 조교수 이상 3년, 3년 이상.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보험 공제 관련 업무, 당연히 관련 업무겠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우리 이 농협협동조합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했거나, 그죠? 내지는 손해평가 업무. 근데 손해평가 업무는 우리 손해평가사하고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이상 이거는 조금 덜 해도 오케이 해주는 거죠.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학을 전공하고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러니까 연구소 근무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관련 학 전공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같이 보시고, 그래서 키워드들만 조금 이렇게 잡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도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 이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랑 같은 수준 이상의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쪼르르륵 해가지고 뭐 이제 이수한 거, 요새는 학점 인정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이 정도 수준 이상의 학력 있는 사람. 자,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품질 관리사. 그리고 재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더라. 기사가 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런 해당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이 바뀌어가지고 임산물 재보험으로 오면 이런 워딩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당 임산물로. 예. 재보험 대상 임산물을 5년 이상 경력한 임업인. 예. 워딩만 이거에 맞춰서 깔만 바꿔준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3년 이상. 예. 고등학교 쌤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예. 같은 워딩 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만 맞춰서 바뀐 거죠 지금. 자, 관련 업무로 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손해평가 업무면은 딱 2년 이상 똑같이 오죠. 관련 학과 전국 연구소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똑같죠? 그거하고 동등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 내용이에요. 같은 그 썰이에요. 반전 어쨌든. 자, 그리고 재해보험 대상 임산물 분야에서 역시 기사 이상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역시 또 가축재해보험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5년 이상 농업인, 뭐 공무원 3년 이상, 고등학생 5년 이상, 조교수 3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거죠. 관련 업무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 관련학과 전공 연구소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똑같죠. 전문대학 보험관련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 이건 이제 같이 앞에서는 따로따로 써준 걸 합쳐서 써버렸네요. 그죠? 느낌이. 수의사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역시 기사 이상 있어요. 관련 축산 기사 이상.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혼자 보면 좀 퍽퍽할 수 있는데 쌤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이런 내용을 위주로 보게 되면은 기억하기도 좋고 어려운 내용 안 나와요 여기서는. 딱 봐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딱 눈에 띄게 문제 나올 거예요. 다 바로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조금 익숙하게 좀 봐놔야 돼요. 자, 역시 또 5년 이상 어업인 이번에는 공무원으로 3년, 고등학생 5년, 조교수 3년, 그죠? 관련 업무 3년, 손해평가 업무 했으면 직접 관련이니까 2년, 그죠? 연구소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대학에서 보험관련학과 졸업, 그거랑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제 수산물이니까 수산물질병관리사 역시 해당 기사 이상,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게 막 뭐가 많이 써 있으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그 결대로 딱 가지고 보시면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 약관 및 손해평가 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대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실무교육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을 해요. 4시간 이상 한다. 어떤 내용들 포함된다? 요거 딱 4개 뜬 게 역시 문제 내기 좋겠죠? 농업 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업 재보험법의 보험 그 종류별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는 사항. 자, 그래서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여기 그 보라색 한번 배치하고, 자,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여기도 그냥 제3항 필요한 사항. 대통령이 아니라 농장 회장이 정해서 고시한대요.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잠깐 우리 여기서 나온 거 다시 한번 보고 가면, 그래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권자는 그 재보험 사업자고, 그죠? 그리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권자는 농장 또는 회장이다. 이거 체크하고, 한번 또 그 손해평가사 내용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보세요. 손해평가인 실무교육권자는 재보험 사업자, 정기교육권자는 농장 또는 회장. 체크하시고.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해요. 여러분들 알죠? 지금 현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죠? 다만 농장이 손해평가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대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수급상 필요하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본대요. 좀 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급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농장께서 결심하면은 바로 2년의 일에 실시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저는 확률은 희박하게 봐요. 이거보다는 뒤에 나오는 그 상대평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시험의 일시 및 장소, 시험의 방법 및 시험 과목, 응시 원서의 제출 방법 및 응시 수수료, 뭐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선발 예정 인원, 이거는 농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선발 인원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이제 상대평가 실시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빨리들 합격하셔야죠.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이제 여기도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눈에 띌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시험 이제 1차 접수하고 2차도 접수하셔야 되는데 하시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지금 여기 있는 이게 근거예요. 이 법이.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원서를 그 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장이 그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원서.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사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잘못 더 많이 낸 그거죠. 그거 한 부분 전부. 그리고 시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자 20일 전까지 접수해놓고 시험 날 20일 전에 접수 취소하면은 그거 전부 돌려준대요. 전부. 이때까지는 20일까지는 여기 연필로 동그라미하고 연필별 하나 칠게요. 시험관리기관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이것도 전부. 이거는 이제 그 접수한 수험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험관리기관이 잘못했을 경우니까 이게 뭐 타당하죠. 시험이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제 이때는 10일 전부터는 이제 60%로 가네요. 100분의 60. 여기 연필 동그라미 하나씩 칠게요. 연필 동그라미. 여기 전부. 여기 과언합한 금액 전부. 그리고 연필로 밑줄. 자,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 12조 5에 따라 그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차 시험 합격과 2차 시험 이렇게 둘 다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이 나가요. 합격한 거죠. 이렇게 해야 자격증이 나간다. 근데 1차 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자세하게 뭐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든지 뭐 손해사정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받은 사람은 1차를 안 보고 2차만 보면 되겠죠. 합격하면은 이제 자격증 나오는 거고 1차 시험부터 봐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차 시험부터 봐야 되죠.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을 올해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한 번 2차 시험, 그러니까 올해 한 번 2차 시험 볼 수 있고 내년에는 1차 시험을 안 보고 2차 시험만 봐도 돼요. 이런 게 한 번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2조의 5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시 보기를 하고 자, 그래서 제 1차 시험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1차 시험이에요. 예, 간혹 보면은 1과목하고 1차 시험, 뭐 2과목하고 2차 시험을 조금 혼동해서 그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예, 오늘 여기도 좀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1, 2, 3, 4번 중에 고르면 돼요.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대요. 어이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단답형, 기입형 병행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제 2차 시험은요,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대요. 예, 그거 2차 시험은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냐? 예, 뭐 대부분 다 알고들 계실 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제 1차 시험, 예, 상법 보험편,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농업 재해보험 법령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과목에 해당하는 그 농학개론 중 재배양 및 원예 작물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를 1과목, 나를 2과목, 다를 3과목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 1차 시험에 1과목, 2과목, 3과목이고요. 2차 시험에 1과목, 그리고 2차 시험에 2과목,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예, 이렇게 하고, 2과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그 동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이것만 하나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이게 합격이다. 자격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1차를 올해 합격을 했으면은 올해 2차도 볼 수 있고 내년에는 1차 시험은 안 보고 2차 시험만 볼 수 있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 그 면제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자,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사정사. 여기서 이제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신체, 손해사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강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역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제 어떤 뭐 기관 또는 법인인가 보면은 금감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뭐 허가를 받은 뭐 손해보험 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법인이라고 말하죠. 손해사정법인.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요런 데에서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1차 시험 면제해준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항의 가급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 자격증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죠?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 신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농장이 정해서 고시한다네요. 면제 신청서에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한번 1차 시험 합격하면은 올해 합격하시면은 올해도 2차 보실 수 있고 내년에도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요.